사실 단국대 그리고 아주대 요 정도 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에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설계팀에서 일하고 있는 13학번 전자전기공학부 배성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가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 2월 달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산업은행 분당지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용희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산업은행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설계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로직이라던가 뭐 사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실차 단계로 이제 적용을 시켜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완전 띠띠빵빵 중에서도 제일 최신 유행 트렌드인 자율주행을 하고 계시다니 정말 간지킹이십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당연하죠. 저 기계공학과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산업은행 분당지점 기업금융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업 대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부터 금융 조건을 협의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대출 승인을 받고 매출 같은 게 잘 시연이 되는지 사후 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기업들이 많이 힘든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선 넘을게요. 졸업 학점이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학점은 취업할 때 기준으로는 4.24였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산업은행도 이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공기업은 다 블라인드 채용이라 이제 학점을 제가 자소서에 기재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3.68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말씀 아까 주셨던 것처럼 그 블라인드로 네. 전형을 진행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학점은 크게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점 외에 다른 스펙은 따로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공대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네. 전공 자체가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 그래서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공대생이시니까. 잘은 아직 모르지만 듣는 공대로서 기본은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스펙은 크게 준비하진 않았었고요. 그다음 그냥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뭐 영어, 토익이라든지 뭐 오픽 요 정도만 그럼 혹시 준비를 실례가 했습니다. 아니라면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자. 점수! 토익은 910점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오픽은 IM2까지만 와, 진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영어 점수는 이제 토익 하나 있는데 토익은 940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스피킹은 따로 점수를 취득하진 않았습니다. 우선 인턴은 제가 산업은행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산업은행 청년 인턴 그 4개월 하는 그거를 4학년 때 했고요.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조금 저희 단국대 학생들이랑 같이 팀을 꾸려서 나가가지고 조금 수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제가 뭐 경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때 필요한 수단으로 좀 적었었습니다. 혹시 현대차와 산업은행이 학벌을 많이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블라인드 채용 이후에 네. 학벌을 많이 안 보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냥 본인이 직무를 얼마나 잘하느냐, 본인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사실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들어와서 확인한 부분이지만 네. 사실 단국대 그리고 아주대 요 정도 선에서 여기까지만 오케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네. 거는 그 자리에 단국대 선배님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미래의 자리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라인드라서 정말 네.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벌, 학점 이런 것들은 절대 쓰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메일 보면 뒤에 학교 이름 붙잖아요. 그래서 네. 메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도 조금 더 안 좋게 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표로 어떤 게 취업의 당락을 결정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을 준비하는 그 공부 범위랑 그 다음에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공부를 하셨는지. 많이 뽑는 경영경제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경제증여를 시험을 받고 1년 정도를 좀 필기를 쏟았고요. 안전하게 합격을 하실 거면은 행정고시 3순환 기준의 계량경제학까지 하시는 게 조금 안전하게 필기는 확실하게 잡아놓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경영은 이제 제 동기한테 여기 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얼마나 공부했냐고 CPA 기준으로 한
2차까지는 좀 과도하고 1차는 근데 다 객관식이라 산업은행 서술형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한 1.5차 정도로 보시는 게 좀 합격 가능성, 필기는 합격 가능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에 무조건 끝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게 합격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저랑 다른 분야라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진짜 너무 어렵고 대단해 보이십니다. 제가 저, 봐도 저, 잘, 그러니까 진짜 전혀 그쵸, 모르는 그쵸, 거예요. 대박이죠. 정말로. 그쵸, 그쵸. 네. 취업할 때 이런 스펙이 있으면 좋다 하는 것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요즘은 스펙이라는 게 사실 많이 포화된 상태여서 네. 거의 사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차별을 두고 싶다면 스펙 외에 어떤 것들을 찾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했던 동아리는 야구 동아리 했었었고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동아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날개단대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 네, 근데 저는 그냥 재밌어 보여서 했었고, 음. 진짜 그냥 야구를 좋아해서 했었던 건데, 어느새 이렇게 자소서를 쓸 때나 뭐 기업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날개단대를 진행하면서는 뭐 애교심이 생겼다. 그럼 똑같이 회사에 들어가서도 애사심이 생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야구 동아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뭐 협업하는 걸 배웠다. 그러면 뭐 회사에 들어가서도 뭐 잘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경험을 했는지보다는 어떤 경험을 해서 무엇을 느꼈고 그게 그렇죠.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연관을 시키면 네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시험 같은 것도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일단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가 대표적일 거고요. 네. 일단 사기업 같은 경우는 뭐 GSAT, SKCT 등으로 뭐 대표되는 뭐 그런 적성 검사들이 있을 텐데, 4학년 때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 그 적성 검사였었습니다. GSAT는 6권 정도를 풀었었고요. 스맷이랑 그리고 SKCT까지 포함하면 보통 한 4권에서 5권 정도씩 와. 네, 풀었던 것 같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산업은행도 그 필기에서 배수가 확 줄거든요. 산업은행은 제가 뽑을 때만 해도 이제 서류에서 20배수를 남기고 필기에서 3배수를 남겼고요. 그리고 뭐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같은 데도 뭐 한국은행은 서류에서 30배수, 필기에서 1.5배수 남기고 금감원은 필기에서 이제 2배수로 남기거든요. 그래서 실력자분들도 많으시고 허수도 많이 없고 난이도도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공을 불문하고 1년 정도는 공부를 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게 합격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혹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취업을 하고 보니 이거는 불필요했구나 싶었던 스펙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실 토익이고요. 네. 토익은 정말 그냥 관문을 뚫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의 스펙이고, 블라인드로 채용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학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음. 중요하지는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와우. 지금까지 들은 말씀 중에 정말 제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공기업이나 사기업 다 채용 과정이 다르니까 제가 어떤 게 딱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 하는 이런 활동이나 공모전,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좀 지양을 좀 비추천을 비추천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활동에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 내가 어떤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목표, 어떤 거를 이루겠다, 어떤 것들을 배우겠다 이런 게 명확해야 나중에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할 때 확실히 이게 도움이 되지. 이게 남들 하니까 뭐 내 친한 친구가 막 넣는다니까 나도 그냥 같이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딱히 나중에 이제 실제로 자소서를 써보시면은 그걸로 딱히 풀어낼 스토리가 안 생기거든요. 확실히 목표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 준비할 때 지치거나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더 네. 지금 힘드시잖아요. 사실 1, 2년 안 되고 막 이러면 되게 조바심 나고 막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취업이 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선배나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 말 진짜 믿고 제가 다 봐온 것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어떻게든 다 잘 되실 겁니다. 네. 네. 화이팅! 거의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농구 좀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취업 준비를 할 때 취미 활동으로 뭐 많이 푼다고 하는데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진 않거든요. 되게 불안을 하고
남들과 되게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왜 그렇게 남들은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 있는 남들은 항상 비교를 하고 좀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험은 결국에 좀 마인드 싸움인 것 같아요. 서류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시더라도 그냥 운이 없었다고 툴툴 털어버려. 물론 그게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라도 그냥 운이 없었지라고 훌훌 털어버려야지 내가 되게 부족해서 내 자존감을 깎아먹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이제 진짜 지쳐가지고 나중에 의욕도 없어지고 좀 본인의 그 취업하면서 플랜했던 그러한 계획들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취업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좀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끝까지 본인의 계획대로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원하는 회사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발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두 분 다 너무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훈훈해서 저 지금 땀이 나요.